핵심 42번입니다. 직류 송전 방식의 장단점 그랬죠? 우리가 송전 방식 하게 되면 송전 방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죠? 직류 송전 방식이 있고요, 교류 송전 방식이 있죠. 그럼 직류 송전 방식에서 가장 큰 특징이 뭔가요? 주파수가 없다는 거죠. 주파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교류 송전 방식에는 주파수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직류 송전 방식의 장점을 보면 교류 송전에 비해서 절연이 용이하다 이런 말을 썼죠.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RMS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죠? 루트 민 스퀘어, 실효값에 대한 얘기죠. 얘는 최대값을 맥시멈이라고 그러죠.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랬더니 얘가 얼마나 와요? 루트 2분의 1이 돼서 0.707 정도가 되죠. 그죠? 그래서 직류는 교류에 비해서 약 70% 정도만 절연을 하면 된다. 그래서 절연 비용이 낮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다음에 표피 효과가 없다. 표피 효과다라고 하는 거요. 일반적으로 뭐가 있어야만 합니까? 표피 효과는 직류에는 나타나질 않죠. 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도체가 있는데 도체에 전하를 이동을 시키려고 합니다. DC에서는 고르게 똑같은 양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근데 교류회로에서는 전하가 어디에 집중을 하려고 해요? 도체의 표면 바깥쪽으로 이동하려는 성질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이런 걸 우리는 표피 효과다라고 얘기했죠. 그때 이 전선의 단면적이 크면 클수록 주파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렇죠? 그다음에 전도율 K가 크면 클수록 투자율 μ0가 크면 클수록 이런 현상은 심해진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그저 주파수가 없기 때문에 표피 효과가 없다. 자, 주파수가 없다는 얘기는 그저 리액턴스 성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리액턴스 성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교류에서는 임피던스다라고 하는 걸 그저 어떻게 얘기합니까? R제곱 플러스 X의 제곱을 의미하는 거죠. 유효의 제곱, 무효의 제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얘가 없는 관계로 순 저항만의 부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손실이 적다라는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 효율이 높다. 이런 말도 얘기가 됩니다. 리액턴스 성분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유전체선을 PC다라고 얘기를 하면 오메가 C2제곱의 탄젠트의 델타라고 얘기하죠. 단위는 왔던데 이때 이 오메가의 크기가 2파이 F이기 때문에 이 주파수가 0이 돼버리는 직류에서는 그저 유전체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충전전류다라고 하는 IC다라고 하는 거 있었죠. 오메가 C2 곱하기 L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런데 역시 이 오메가가 그저 2파이 F의 크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주파수가 제로라면 영향이 없다 이런 표현도 이해가 됩니다. 전압광가 당연히 작죠. 리액턴 성분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압 변동이 낮죠. 당연한 얘기고요. 안정도가 좋다라는 얘기도 맞는 얘기입니다. 역류는 항상 1이라는 거죠. R만의 부하니까요. 송전 전력이 커질 수밖에 없죠. 송전 전력이다라고 하는 건 그저 PS다라고 하는 건 리액턴스 분의 ES의 ER이라고 얘기하죠. 사인의 델타. 자, 그런데 얘가 없으므로 최대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단점이 있네요.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얘 같은 경우는 변성이 어렵죠. 우리가 지금까지 교류를 많이 써온 이유 중에 하나는 교류가 우리의 말을 잘 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게 뭔가요? TR이다라고 하는 변압기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변압기를 이용하게 되면 전압 변성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장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변성이 쉽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변성이 쉽다. 그죠? 이건 뭐의 장점이 된다고요? 교류회로의 장점이 되는 겁니다. 교류회로의 장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직류는 변성이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요. 회전자계를 얻기가 어렵다. 이거는 삼상교류의 고유권한이죠. 삼상교류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래서 직류에는 이게 단점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차단이 어렵죠. 교류는 0점이 되는 순간이 나타납니다만 직류는 0점이 되는 순간이 없죠. 그래서 큰 전류를 차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런 단점.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저 교류회로, 교류 송전 방식의 송전의 장점도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교류 송전의 장점은 뭐가 있느냐?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요. 변성이 쉽다. 그죠? 회전자계를 얻기가 쉽다. 회전자계.
대전류를 차단하기가 쉽다. 또 있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발전을 할 때 삼상 동기발전기를 사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교류 전력을 발생시켜서 교류로 변성을 하고요. 교류로 송전을 해서 교류로 사용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걸 계통을 일원화시킨다 이런 말도 쓰죠. 계통을 일원화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 교류로 발전시켜서 교류로 변성하고 교류로 사용한다. 이게 교류 송전의 장점이 되는데 이거는 직류 송전의 단점하고 같습니다. DC 송전, 그죠? 방식. 얘와 비교를 하면 얘는 서로 반대 개념을 갖고 있다는 거죠. 반대. 그래서 직류 송전의 장점은 교류 송전의 단점이 되고요. 교류 송전의 장점은 직류 송전의 단점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직류 송전 방식의 장점이 아닌 건 어떤 거냐? 자, 직류 DC 송전 방식에 대한 얘기예요. 장점이 아닌 거 그랬어요. 리액턴스가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강화가 생기지 않는다. 좋은 점이겠죠? 코로나 전력 손실이 적다. 당연한 얘기하는 거고요. 리액턴 성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회전자기를 얻기 쉽다. 이거는 삼상 교류의 고유 권한이라고 그랬죠. 유전체선이 존재하지 않고요. 충전 전류에 영향이 없다. 답은 3번 항으로 체크가 가능합니다. 자, 이제 2번입니다. 중성점 접지 직류 2선식 하고요. 교류 삼상 3선식 사용 전선량이 같고요. 손실과 절연 레벨을 같게 하면 송전 전력은 어떻게 되겠는가? 자, 직류 송전은요, 교류 송전에 비해서 100% 정도 증가한다. 이거 답 2번. 단순하게 한번 보고 가도록 하시죠. 답 2번 됩니다.